고재욱 작가님의 바라 바라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재욱 작가님은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약 15분 정도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 발표를 하게 된 고재욱입니다. 저는 되게 쑥스럽네요. 저는 주로 제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틈새들에서 작업을 많이 하고요. 틈새들로부터 이제 삐져나오는 어떤 뒤틀린 위트 같은 거를 주로 작업으로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프로젝트형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세한 거는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면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제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온리어마크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제 사진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서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다시 보내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건 그 프로젝트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 2009년도엔 저렇게 생겼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 사진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를 돌고 돌아서 지금 약 한 800장 가까이를 모아서 얼마 전에 2013년도에 전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돌고 돌아 이제 어떤 펜츠라는 지역 신문에 실리기도 했었고요. 좀 찌그러져 있긴 하지만 그 사진이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떠한 관계 사이에 강제적으로 삐집어 들어가서 생기는 어떠한 이야기들을 주로 의도했던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 했던 네벌레밍고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제가 2009년 말에 대학생 때 만났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그 친구의 물건들을 무려 3년 동안이나 잘 포장해서 창고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와 굉장히 비슷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이 물건을 서로 교환을 해서 갖고 있고 일정 시간 후에 이제 다시 그 물건의 처분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라고 이제 술 먹다가 얘기해서 교환을 했다가 근데 그 물건이랑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제가 굉장히 많은 정리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기증자분들은 물건을 받아서 3개월간 보관한 후에 다시 기증자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요. 그래서 파기해드릴까요? 혹은 돌려드릴까요? 혹은 전에 이분한테 전달해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거를 수행을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제일 곤란한 케이스가 이제 전에 이분한테 돌려달라는 게 제일 곤란해요. 왜냐면 보통 돌려달라는 얘기는 정리가 되지 않았고 그게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돼서 돌려주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생기는 많은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가 주로 이제 작업을 하는 이유 같습니다. 그리고 가라오케 박스라는 작업인데요. 제가 동전 노래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홍대 앞에 있는 1인 노래방과 동전 노래방을 되게 이용하는데 그쪽 1인 노래방은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디밴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노래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노래방에 와서 문을 꽉 안 닫고 부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알고 누가 자기가 잘 부르는 노래를 듣고 있다는 것도 아는데 굉장히 그걸 내색하지 않고 굉장히 노래를 부르시죠. 그래서 거기 그런 어떤 모습에서 차단점을 얻어서 저희 작업실에 1인 이게 방음 녹음 장치거든요. 방음 녹음 장치를 빌려가지고 그 안에 노래 기계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이제 노래방 형식으로 이런 작은 박스를 만들어봤는데요. 실제로 이게 노래방 기능은 하진 않습니다. 노래가 이미 다 선곡이 돼 있고 선곡된 노래들이 전부 다 이별이랑 돌아와 달라 약간 이런 식의 감정들의 mp3 파일들을 모아놓은 거라서 영상은 아니고요. 그냥 이 노래를 알면 부를 수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박스를 만들었다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빌려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했다가 이걸 좀 잘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이포라는 프로젝트로 아예 그냥 해봤습니다. 아까랑 좀 사뭇 다르죠. 아까는 그 유리 방음 시스템 그 박스를 빌려서 그냥 거의 설치를 했다가 그거보다 왜 이 유리가 반거울로 만들어진 유리라 밖에서는 안이 보이고 안에서는 밖에 안 보이고 그냥 거울처럼 자기 자신의 모습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문도 고정돼 있어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죠. 그냥 밖에 사람들은 그냥 안에서 부르는 모습을 계속해서 감상 내지 혹은
괴로워하시면서 들으시죠. 그런데 이제 제목은 다이포라고 지었는데요. 토니 스미스가 만들었던 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마주 비슷하게 했지만 거기 살짝 이제 기능적인 측면을 추가해서 만들었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4년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프로젝트 더블룸인데요. 제가 어떻게 2013년 말에 기적적으로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한 년 만에. 그래가지고 네, 행복할 일이죠. 하여튼 그런데 그 친구랑 이제 만나게 됐는데 되게 신기한 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둘만이 있고 싶은데 둘만이 갈 곳이 없죠. 그래서 근데 서울에는 굉장히 많은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고 뭐 임대라고 써붙여져 있는 공간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갈 곳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비어있는 공간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동식 가능한 가로 세로 높이 역시 2m인 그 큐브 이게 나무 합판으로 만들어졌지만 허름한 뭐 방을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여러 공간들을 이사해 다니면서 설치가 되었고 이게 실제 연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대여가 됐었어요. 근데 제가 광고를 야놀자라는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야놀자라는 사이트는 국내에 있는 어떤 숙박업소 정보 사이트인데요. 여기 가입하시면 10% DC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 광고를 낼 때 처음에 그 담당자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주말 하루 방문자 수가 8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토요일 하루 8만 명? 그러니까 무려 주말 하루 동안 16만 명의 커플들이 갈 곳을 찾아간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고를 이렇게 했고 다행히 여기에 16만 명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꽤 저렴한 가격에 대여해서 굉장히 많이 만실이 되어서 손익분기점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여기저기 지금도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간 비어있는 그 시스템의 빈 틈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발견한 게 옥상이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소유주가 분명히 있는데도 소유권을 발휘하지 않는 공간이 옥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옥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프로젝트를 다시 확장된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원래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 제가 간단한 소설을 쓰면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소설 내용은 어떤 일본 여자분이 이제 한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그런 이렇게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약간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짧은 소설이었고요. 그리고 제목은 렌터블 하우스라고 줬는데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화장실도 있고 뭐 부엌도 있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방들이 어떠한 공간에 설치되어서 저는 이 큐브 하나하나를 나름 라이브 큐브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생활할 수 있는 큐브라고 부르고 있어서 이게 라이브 큐브가 이제 화이트 큐브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상호작용 안에서 어떠한 해프닝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잠시만요. 그리고 8분밖에 안 됐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제가 2012년에 했던 테나 타이틀드라는 제목 지을 수 없다는 프로젝트인데요. 사실은 이거를 잘 꺼내지 않다가 이번 PT를 하게 됐을 때 좀 꺼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2년이 제가 2010년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2년 동안 이제 굉장히 작업도 안 하고 뭐 직장 생활도 한 것도 아니고 어영부영 시간을 2년 정도 보낸 다음에 도대체 그럼 주변에 있는 동료 같은 미대를 순수계열 졸업한 친구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작업실과 그 친구들이 작업을 하거나 혹은 취직을 했거나 한 그 공간에 가서 사진을 이제 찍어서 30명, 제가 30살 때 된 해여가지고 나름 30명을 이렇게 찍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는 지금 진행을 5년 주기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다시 5년 단위로 찾아가서 다시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 제가 이제 3년이 넘어가고 이제 곧 내후년이면 프로젝트를 해야 돼가지고 이제 살살 조바심이 나서 연락을 한 명 한 명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굉장히 이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미술을 하진 않으세요.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5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그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욱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여기 또 비평 페스티벌이니까 비평가분들께서 바로 라이브로 비평을 해주셔도 되고요. 즉흥적으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지금부터 발표하는 분들은 우리한테 하고 싶다라고 사전에 얘기는 하셨지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 작가나 발화자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말을 한번 해보자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고 하는 거여서 이 작가에게 뭐 이렇게 매칭돼 있는 비평가가 없는데 이 자리에서 비평가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은 누군가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면 정말 모양새가 웃기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어떤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까 싶네요. 그래서 전 좀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작가를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많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세 분 다 듣죠? 네, 단발의 차로 저분이 가장 먼저 들으셔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로어 좀 비춰주시죠. 아니 여기 말씀을 할 사람들한테 카메라가 좀 가서 레코드를 하면 좋겠어요. 작업의 형식이요. 이게 뭔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설치 기술이나 혹은 프로젝트성 그런 거랑 관련이 좀 있잖아요. 뭐 본인의 일상들을 많이 수집하고 뭔가 주기적인 주기를 끊어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저도 지금 졸업을 작년에 하면서 비슷한 작업들을 좀 했었고 주변에도 그런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랑 또 비교를 해서 그런 작업이랑 또 다르게 그냥 조형적으로 작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다르게 내가 하는 작업이 그러니까 지금 발표해 주신 분의 작업이랑 비슷하게 좀 더 뭔가 약간은 현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또 너무 보편적, 이렇게 너무 많이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발표하시는 걸 보면서도 친구들이랑 많이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나 혹은 우리가 참조하는 많은 작품들, 기존의 작가들, 뭔가 90년대 이후에 외국 작가들이나 이런 것들의 형식들이랑 되게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런 형식이 다른 쪽으로 탈피해보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으신지 아니면 지금 상태의 형식들이 되게 마음에 드시는지. 제가 원래 지금 소개는 프로젝트성 PT를 준비해봤고요. 페인팅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기존의 형태의 형식도 많이 따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뭐 어떤 형식이 요새 트렌디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을 가장 사람들이랑 많이 같이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거기서 뭔가 얻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의 가장 좋은 형식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헤어진 연인을 그거는 그림으로 그린다고 해서 그림을 보면서 이건 내가 헤어진 연인이겠지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폼이 뭘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도와달라고 하셔갖고 얼른 손을 들었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분이 하시는 동안 좀 약간 혼란스러워지긴 했는데요. 아까 작품을 보면서 그 방 프로젝트 굉장히 재밌었고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미국 노숙자를 위한 뭐 작은 방을 이동식으로 만든다라는 거 많이 오버레이 됐고 동시에 또 김기덕 감독의 나쁜 남자 맨 마지막 장면에서 용달 뒤에 그 커튼을 치고 성매매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그걸 보면서 이 작가가 연인을 위한 방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거를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셨는데 보니까 그 연인을 위한 방 안에 침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가가 현재 젊은 세대를 잘 대변하고 있고 그리고 이동식으로 지었다 그리고 옥상에 소유권이 없는 곳에 공간을 지어서 뭐 대여를 한다 뭐 이용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하는 것 같아서 참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작가는 젊은이로서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떤 계층을 특정시키는 죄송합니다. 건데 젊은이는 다 사실 젊어요. 근데 그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동세대 예, 얘기죠. 동세대 지금 현재 아까 졸업하고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작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그 30대 전후한 그 나이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지 작가로서. 그러니까 저도 그들 중 하나지요. 그리고 제가 그들을 대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30대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30 초반이니까 그 나이 또래는 굉장히 많은 부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어하는 부류는 약간 자신의 솔직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기 힘든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약간 비틀린 조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도와달라고 하셔서 여기 질문 많으신데 제 질문은 제가 던지고 다른 분께도 질문 마이크 넘기겠습니까? 왜 프로젝트를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대부분의 작업 프로젝트를 지금 소개하셨잖아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계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보통 미대를 그러니까 전 대학원을 못 갔습니다. 근데 보통 졸업을 한 다음에 저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보통 워크숍이랑 세미나랑 그 미술 특강, 현대미술 특강 같은 걸 계속 들으면서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갈증 같은 게 약간의 컴플렉스죠. 유학도 못 갔고요. 대학원을 가지고 되고 약간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한 공부였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이 느꼈던 게 공부를 하다 보면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한국에서 컨템포러리 하다는 그런 공부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의 공부를 또 다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 작업이나 형체를 남기지 않거나 혹은 기록을 남기지 않는 작업이 굉장히 컨템포러리하게 보이는 시대지요. 지금이 혹은 서구 유럽에서는 지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저도 약간 거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요즘뿐만 아니라 페인팅도 하고 사진도 찍고 모뉴먼트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사료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표현하고 싶은 어떤 제약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약간 저한테는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을 요즘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PT 이렇게 할 때는 주로 프로젝트 작업 위주로 하는 이유는 아직 저의 숙련도가 그런 어떤 그림이나 그러한 다른 매체로 표현하는 것보다 프로젝트가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PT는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질문이